예, 마지막 주제는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 작가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한국 작가회는 1974년 자유실천문의협의회를 모태로 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운동에 매진해온 단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작가회는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문학장을 대표하는 문학단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작가의 위상과 그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는 젊은 작가들 생각하시는 이 한국 작가의 위상, 밖에 보이는 것들 어떠한지, 또 우리 시대 작가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작가회 또는 문학단체들이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 대해서 이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작가를 바라보는 젊은 작가의 시선은 어떠한지, 뭐 긍정적인 시선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부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 회원이기도 하시니까. 네. 네네. 저는 우선 뭐 먼저 밝혀야 할 것 같은데, 네네. 2013년에 한국 작가회에 입회해서 자유실천위원회 간사, 젊은 작가 포럼 부위원장, 위원장 등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내부자로서 보면 최근에 젊은 작가들의 어떤 시선에서 작가회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두지 않는 거죠. 조직이 노후화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대 조직의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굼뜰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들이 젊은 작가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젊은 작가들이 이런 노후화된, 우리가 50주년을 맞는 50살이 된 그 조직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내부자로서 굉장히 이제 아픕니다. 작가회가 어떤 일을 해도 지금 젊은 작가들의 흐름과는 약간 좀 결이 안 맞는 그런 작업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 보는 이서 선생님의 시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네, 긍정적이고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같은데 저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접점이 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네, 제가 그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이라고 그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네, 그 주관하는 곳이 한국 작가회라는 걸 듣고 그때 처음 네, 이런 곳이 있구나. 들어보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이 그 문학 거점 서점에서 작가가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생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좋은 단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근데 그게 불과 며칠 전이고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잘. 네. 왜 몰랐을까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이 거의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작가의 속성들,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지금 한국 작가회가 가진 속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접점이 없는 게 자연스럽고, 그러한 노력으로 이런 어떤 작가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작가들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작가들과 그리고 젊은 작가들과 접점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그것이 막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사실 지금 오늘 하는 이런 유튜브 촬영도 사실 그러한 어떤 접점을 만들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오히려 더 선생님들의 가까운 이제 세대니까 좀 저희 선배 세대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있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작가가 현장에 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젊은 작가들과 시너지를 이렇게 쓰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방식도 다르고 또
그 언어도 조금씩 결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뭔가 활동은 하는데 그게 어떤 그 안에서만 놀고 있다. 저기 영향을 작용한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아마 지금 젊은 작가들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그럼 젊은 작가들이 작가의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작가에게 이 시대에 바라는 일은 무엇인지. 가령 이전까지는 작가는 어쨌든 뭐 좀 존중하지만 어쨌든 약자 소수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까 젊은 작가들의 좀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권익보호 작가들이 왜냐하면 이전처럼 아까 사회적 상정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 작가를 지속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 권익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작가가 어떤 거를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내부자로서 네. 또 한국 작가의 나름 애정을 가진 회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13년에 입회하고 2014년 때부터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세월호 참사였고 한 개인의 작가가 거대한 슬픔 앞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채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었고 실제로 한 줄을 쓰는 것조차도 죄스러웠던 상황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세월호 광장에서 집회를 한다. 회원들 가운데 어디로 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세월호 광장에 갔습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한 단체가 모아서 작가를 모아서 연대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 이후로도 여러 집회에 참여하면서 뭔가 공동체 그리고 작가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경험의 측면에서 저한테 안겨준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역할은 그 본질은 작가가 연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40주년 그 책에도 작가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 시작을 보면 결국에 원론적으로 많은 작가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다. 작가들이 모일 수 있게 그리고 연대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 하나의 네트워크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 작가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이 좀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서 선생님. 네. 저는 외부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고 생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거는 심리 상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소설이나 뭐 작가님도 느끼시겠지만은 그 다양한 그런 장르의 글을 쓰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정말 많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그 혹시 에고 서칭 하시나요? 자기 이름 검색하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름 검색해 보면은 뭐 좋은 글도 있지만은 또 악플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고 그 요즘에 또 온라인 기반의 그 서점이어서 세일즈 포인트 확인하시고 세일즈 포인트 보면 또 적나라하게 자신의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작가들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문제를 겪지 않을까라는 저도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담해주는 조금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저는 한국 작가회의를 당연히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대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작가들의 어떤 사적 심리 보호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엮이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젊은 작가를 또 모이게 되면은 이 심리상은 꼭 전문가 심리상도 있죠. 또 작가를 또 인간 심리 전문가들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더 하실 말씀.
그럼에도 한국 작가회가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적인 조직 쇄신을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해놨던 것, 써놨던 것을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저는 조직에 있어서는 정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관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한국문학 발전의 기여함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개의 사업을 하겠다고 한국작가회의 정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문학 창작과 문학 발전을 위한 사업, 민족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문학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그리고 문학 예술 정책 개발 사업, 그리고 민주적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학의 청산 및 한국 문학의 가치 확산과 교육을 위한 사업, 그리고 문예지 발간 및 문학 관련 출판 사업, 그리고 국제 교류를 위한 사업, 마지막으로 재해동포의 문학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 8가지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것들만 충실히 해낸다면 한국 작가의 몫을 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이 이제 50주년을 맞잖아요.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관에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만큼 했고 어떤 노력들을 했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건강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체로 작가회의 전체를 성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맞아요. 항상 그냥 모여있을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모였지? 이런 중심으로 물어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 모였지. 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맞아요. 네, 정말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이제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시간이 계속 제 책을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면 뭐 거의 한 얘기들인데 네. 우리 또 작가 또는 문학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 작가를 많이 찾는 동료 작가분들 네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네트워크 없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좀 가볍게 좀 듣고 싶습니다. 이선 선생님. 저는 동의는 하고 있는데 동의. 네. 1년에 한 번씩 그 같은 테마로 소설집을 발간하는 동인이에요. 그 외에는 만남이 별로 없습니다. 책만 만들고 또 다음 해에도 또 그걸 계속 이어가는데 우위를 두는 그런 동인이고, 그 304 낭독회도 저는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떤 작가님이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오히려 어떤 그런 블로그 공지, 어떤 기관의 공지보다 그냥 작가들끼리 인스타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저는 더 많이 얻거든요. 일제 오비배우도 인스타를 통해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SNS 기반으로도 모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은 지금 플래시 모임처럼 네. 한번 갔다가 또 점조직처럼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모임들이 더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예전 같은 모이려면 작가의 메일 보내고 공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지금 그냥 인스타로 DM 와서 이거 할래 그러면 마음에 맞는 시간 많은 사람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더 현대에 맞는 모임일 수도 있겠다. 네, 최진님 선생님 주변에 젊은 작가들? 네, 저도 동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문학단체라는 것이 뭐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멋이 없고 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입하거나 그런 시선에 두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어떤 거에 속하고 싶다, 어떤 단체에 속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멋있다라는 거잖아요. 매력있다. 이전에 분명히 한국 작가회가 매력이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해냈던 일들도 있고요. 근데 인간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듯이 조직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자꾸 이제 작가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부자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의 모임 양식에 대해서 작가회의 내부에서 조금 고민해보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금 회원이 아니더라도 네. 회원이 아니더라도 좀 도와주고 뭐 이를테면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뭐 공간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아까 했던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접점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점을 만들다 보면 정이 쌓이고 또 이렇게 계속 애정이 쌓여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제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반성을 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말 그 핵심적인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나 내가 어떤 뭔가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국 작가는 굉장히 부족했고 예전에 좀 있었지만 네.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좀 희소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 쇄신을 하든가 어떤 다른 방식들 또 작가의 내부에서만 이게 공명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도 좀 계속 공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직을 갱신해 나가는 그게 또 문학도 마찬가지고 문학 단체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게 운명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원래 사실 대화가 부족할까 걱정했었는데 뭐 정말 기우였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대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소우 소설가 최지인 시인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시대 젊은 작가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불구하고 너무 충실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저희도 문학과 작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 작가의 창립 50주년 기념 연속 토론에 참여해주시고 제작에 도움을 주신 우리 작가TV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